안녕하세요. 온두림 체육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UEFA 챔피언스 리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EFA 챔피언스 리그가 어떤 리그냐? 첫 번째로 UEFA 챔피언스 리그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UEFA 챔피언스 시작은 언제인지,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의 진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UEFA 챔피언스 역대 우승팀은 어디인지,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최다골 보유자는 누구인지, 그 다음엔 챔피언스 리그 명경기 3경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EFA 챔피언스 리그란, 자, 여기 앞에 설명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럽 축구 연맹 UEFA, 즉 UEFA가 주관하는 축구 대회로 유럽 각국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클럽들이 모여 유럽 최강의 축구 클럽을 결정하는 대회입니다. 세계 최강의 클럽 축구팀을 선발하는 대회이며 가장 수준 높은 대회로 평가받는 만큼 피파 월드컵과도 자주 비교되곤 하며 우승 시 팀의 에이스는 발롱도르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 학생들이 가끔씩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UEFA가 피파 안에 속해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 UEFA와 피파는 별개의 기관입니다. UEFA는 말 그대로 유럽 축구 연맹을 뜻하는 거고요. 피파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속해 있는 피파 시스템입니다. 모든 나라가 속해 있는 기관이 피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UEFA는 유럽 국가들만 속해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피파에서 주관하는 이제 대회, 가장 큰 대회는 이제 월드컵이라고 알고 계시면 학생들이 이해하시기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보시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 리그, 유럽 UEFA 챔피언스 리그 광고 타이틀이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자, UEFA 챔피언스 리그 시작은 언제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55년 프랑스의 스포츠 일간신문 레키프의 편집자 가브리엘 아노의 제안에 따라 유럽 각국의 리그 우승팀들이 참가하는 대회로 창설되었다. 1955년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유러피안 챔피언스 클럽 컵으로 명칭으로 첫 대회가 열린 뒤 유러피안 컵으로 약칭되면서 1960년에 창설된 유에파컵 위너스컵 대회, 그 다음에 1971년에 창설된 유에파 유로파 리그의 대회에 더불어 유럽의 대표적 축구 대회가 되었다. 1991년, 92년 시즌까지는 각 리그의 우승팀과 이전 대회 우승팀이 참가하여 홈 경기와 원정 경기를 치른 뒤 전체 점수가 높은 팀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홈앤드 어웨이 넉아웃 방식으로 경기를 치렀다. 또한 1991년에서 92년 시즌에 조별리그를 처음으로 도입하였고 토너먼트 방식의 1에서 2라운드를 통과한 8개 팀이 2개조로 나뉘어 리그전을 펼친 뒤 각 조의 1위 팀이 결승전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92년 93 시즌부터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으며 09년 10 시즌부터 1에서 3차 예선과 플레이오프, 조별리그, 토너먼트 방식의 현재 체제가 자리를 잡았다. 여기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제 우리 학생들은 이제 1에서 3차 예선과 플레이오프, 조별리그, 토너먼트 방식 이거에 대한 개념은 다음 페이지에서 선생님이 이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UEFA 챔피언스 리그 진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EFA 개수. 개수라는 말은 유럽 축구 연맹에서 클럽의 랭킹을 산정하는 지표입니다. 각 나라마다 갖고 있는 리그의 점수가 있습니다. 그 점수에 따라서 이제 랭킹 이제 순위를 먹여서 거기에 해당하는 뭐 상위 팀들은 몇 개 팀이 정해져 있는데 이어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수에 따라 각국의 축구 협회별로 배정이 된다. 이에 따라 1에서 4위의 협회는 각각 상위 4개 팀, 개수에 따라서 나눠진다고 했죠.
상위 4개, 1에서 4등까지 상위 4개 팀은 상위 4개에 해당하는 협회는 총 1등에서 4위 팀까지 챔피언스 리그 본선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본선인 조별리그에 직행을 하게 되고 5에서 6위의 협회는 각각 상위 2개 팀, 총 4개 팀이 본선에 직행하고 3위 팀은 3차 예선에 참가합니다. 앞 페이지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플레이오프 예선 필요하다고 선생님이 앞서서 설명을 했었죠. 여기에서 이제 3위 팀들은 예선에 들어가게 됩니다. 7에서 12팀의 협회는 각각 1위 팀, 총 4개 팀이 본선에 직행하고 2위 팀은 2차 예선에 참가합니다. 11위에서 12위의 협회는 각각 1위 팀이 플레이오프에 참가를 하며 13위에서 14위의 협회는 각각 1위 팀이 3차 예선에 15에서 17위의 협회는 각각 1위 팀이 2차 예선에 참가한다. 18위에서 51위의 협회는 각각 1위 팀이 1차 예선에 참가하고 52위에서 55위의 협회는 각각 1위 팀이 예비 예선에 참가한다. 이전 시즌 챔피언스 리그의 우승팀은 자국 리그의 성적에 관계없이 조별리그에 직행하되 자국 리그의 성적으로 조별리그 진출권을 획득한 경우에는 11위의 협회 리그 1위 팀이 승계한다. 또한 UEFA 유로파 리그의 우승팀도 조별리그에 직행하되 자국 일부 리그의 진출권을 획득한 경우에는 5위의 협회 리그 3위 팀에 승계한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뭐냐면요. 자국 리그의 성적으로 조별리그 진출권을 획득한 경우에는 11위의 협회 리그 1위 팀에 승계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작년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했던 팀은 리버풀이라는 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리버풀이라는 팀이 리그에서 1등을 해서 챔피언스 리그를 나갈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되면 11위의 협회 리그 1위 팀에 해당하는 팀이 그 티켓을 승계받는 이어받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으로 UEFA 챔피언스 리그 역대 우승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우승했던 팀을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1위는 레알 마드리드고요. 총 13회를 우승했습니다. 2위는 AC 밀란 7회를 우승했고요. 자, 3위는 지금 선생님이 오류가 약간 있는데 리버풀이 현재 6회로 현재 3위 단독 선두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바이에른 뮌헨 5회, 그 다음엔 FC 바르셀로나 5회로 공동 4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우승 경력이 있는 팀에 대해서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자, 포르투갈의 가장 큰 명문이죠. 벤피카라는 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리에 A의 인터밀란이라는 팀,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의 셀틱, 그 다음에 잉글랜드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네덜란드의 페에노르트, 네덜란드의 아약스, 잉글랜드의 노팅엄 포레스트, 잉글랜드의 아스톤 빌라, 독일의 함부르크, 이탈리아의 유벤투스, 네덜란드의 에인트호번, 그 다음에 포르투갈의 포르투, 프랑스의 마르세유, 독일의 도르트문트가 있습니다. 이 왼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챔피언스 리그 트로피예요. 이 트로피에 대한 별칭이 있습니다. 빅 이어라고 하는 별칭이 있는데 그 빅 이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트로피의 모양이 사람의 큰 귀와 닮았다고 해서 이 외형이 사람의 귀와 닮았다고 해서 큰 귀라고 빅 이어라고 해서 이런 별칭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무엇이냐면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은 뭐 여러분들도 축구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어느 정도는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에 뭐 호날두라는 유명한 선수가 있었고 그 후에 지금은 뭐 아자르라든지 뭐 벤제마, 가레스 베일도 여기에 있었죠.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도 역사가 굉장히 깊은 팀인데 항상 어떻게 보면 우승을 많이 했던 팀이었어요. 근데 현대 지금 최근 들어서는 뭐 그렇게 그런 큰 성적을 많이 못 내고는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역사와 전통이 있다 보니 오래 시간 동안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 항상 진출해왔다는 그런 강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UEFA 챔피언스 리그 상금에 대해서 우승 상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에 현존하는 스포츠 대회 중 가장 많은 상금을 주는데 우승 상금이 2019년 기준으로 이 앞에는 이제 유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900만 유로입니다. 약 243억이며 예비 예선부터 본선 4강까지 매 라운드에 진출할 때마다 두둑한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결승은 진출 수당 없이 결승전 결과에 따라 우승, 준우승 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름한다. 예비 예선 상금도 있습니다. 예비 예선만 들어가도 상금 예비 예선 한 경기를 치렀을 때 그 승자에게 돌아가는 상금을 얘기합니다. 상금은 23만 유로, 한국 돈으로 약 3억입니다. 그리고 1차 예선으로는 28만 유로, 3억 7천. 2차 예선 38만 유로, 한국 돈으로 5억에 해당하는 돈이고요. 3차 예선 플레이오프는 48만입니다. 48만 유로, 6억 3천입니다. 여기서부터 조금씩 금액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선 리그, 말 그대로 조별 리그, 이제 본선에서 조별 리그를 통해서 이제 토너먼트에 올라갈 팀들을 결정하는데 조별 리그에서 한 경기 승리 수당, 조별 리그에 들어가는 조별 리그에 포함되는 이제 수당은 한국 돈으로 201억 9천만 원입니다. 조별 리그에 올라가서 이제 경기를 시작하기 전이죠. 이제 조별 리그에 진출했다라는 이제 진출 축하금입니다. 진출 축하금이 201억 9천만 원. 그다음에 조별 리그 경기 승리 수당, 한 경기 치를 때마다 승리를 하게 되면 한국 돈으로 35억 7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에서 무승부 시 11억 9천만 원을 받게 되고요. 16강 진출 시에는 조별리그 통과해서 16강을 진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진출했다라는 이제 축하금으로 125억 8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8강 진출 시에는 139억 원, 그 다음에 준결승 진출 시에는 158억 원, 그 다음에 준우승 시에는 198억 원, 그 다음에 우승 시에는 251억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학생들도 되게 의아할 거예요. 되게 많은 금액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는 축구들이 단순하게 재미만을 위해서 있는 축구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받아가는 상금, 뭐 받아가는 혜택, 뭐 받아가는 그런 보너스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할 텐데, 그런 보너스들이 이런 경기 승리 수당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선수 개개인마다 뭐 계약 조항이라든지 계약하는 사항들이 팀마다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축구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옵션 중에 한 가지들이 다 있습니다. 연봉을 제외한 경기에서의 승리 수당의 몇 프로는 나한테 달라라는 그런 계약 조항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뛰는 선수들 입장에서도 한 경기 한 경기 승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이유가 뭐 굳이 돈 때문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 구단에서 그렇게 먼저 제시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UEFA 챔피언스리그 최다골 보유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편에 보시면 누구죠? 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죠? 한국에 와서 굉장히 노쇼 논란이 있었던 선수죠. 예,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라는 선수입니다. 포르투갈 태생이고요. 1985년생입니다. 현재는 아니고 이게 2019-20 시즌 기준 128득점을 했고요. 맨유에서 15골, 레알 마드리드에서 105골, 유벤투스에서 8골. 지금은 현재 진행형으로 유벤투스에서 더 골을 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골키퍼를 제외하고 최다 출전 1위 달성을 한 상태고요. 득점왕 7회로 최다 득점왕 상태입니다. 한 시즌 최다 골 17골로 1위고요. 한 시즌 최다 해트트릭 1위, 3회로 현재 1위입니다.
통산 도움 40개로 1위, 최다 연속 득점 11게임으로 1위, 최다 해트트릭으로 메시와 공동 1위, 8회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노쇼 논란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많은 팬층을 잃어버린 선수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기량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나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UEFA 챔피언스 리그 명경기 탑 3. 자, 세 경기를 축약해서 요약해서 선생님이 줄여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그 챔피언스 리그 명경기 이제 탑 3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여태껏 경기를 보면서 봤던 느꼈던 것들을 토대로 이 경기는 정말 좋은 경기였다라는 걸 토대로 만들었다는 점 생각 감안해서 들어주시고요. 세간에도 진짜 유명한 경기라고 평가하는 경기들로만 추려서 만들었으니까 곡해 없이 들어봐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자, 2018-19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최근 경기죠. 최근에 얼마 안 된 경기인데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 2차전 리버풀 대 FC 바르셀로나의 경기였습니다. 리버풀 준결승 2차전에서 메시를 넘지 못하고 0대3 완패를 당합니다. 0대3으로 완패를 당해요. 거기에 주전 공격수를 둘이나 부상으로 떠나보냅니다. 그 경기에서 주전 공격수 2명이 다치게 되면서 교체로 피치 밖을 나오게 돼요. 준결승 2차전 경기 시작 7분 만에 한 골을 만회했으나 기적을 꿈꾸기 시작하였다. 한 골만 넣으면 됐던 바르셀로나 수차례 치명적인 장면을 만들었으나 키퍼 알리송의 선방으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자, 풀백 로버트슨의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예기치 않은 바이날둠 투입. 풀백 사이드 윙백을 보고 있던 로버트슨이라는 주전 선수가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또 선수 교체해서 경기장 밖으로 나가게 돼요. 이로 인해서 전문 수비수가 아닌 바이날둠이라는 중앙 미드필더 선수가 경기장에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이날둠이 한 골을 추가하게 되고 다시 2분 만에 또 한 골을 추가합니다. 우연치 않게 부상으로 인해서 선수 교체를 하게 됐는데 그 교체에서 들어간 선수가 두 골을 그냥 내리 넣게 돼요. 이렇게 해서 3대3까지 쫓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코너킥 상황에서 빠르게 전개한 후에 다시 스코어를 4대0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리버풀은 1차전 0대3 경기를 뒤집고 결승에 진출하게 돼요.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말들을 좀 줄였는데 앞서 설명을 잘 들었던 친구들은 알 거예요. 홈 앤드 어웨이 방식이라고 해서 홈 말 그대로 집이고 어웨이는 상대팀의 경기장에 가서 경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상대팀 경기장 가서 0대3으로 지고 왔어요. 리버풀이라는 팀이. 그러나 우리 지금 홈에서 4골을 내리 넣으면서 합산 스코어 4대3으로 결승을 진출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코너킥 상황에서 빠르게 전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상대팀 말 그대로 코너킥 차기 전에 코너 플렉에 공을 내려놓고 나서 우리 편 선수에게 얘기해요. 네가 와서 차 하면서 천천히 가는 척 하다가 모든 시선이 뭐 다른 선수들에게 쏠려 있는 상황을 인지를 했던 그때 당시에 크로스를 올렸던 아놀드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아놀드라는 선수가 재빠르게 크로스를 올리고 그걸 여유 있게 골로 집어넣었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4대3으로 만들었던 경기 굉장히 명경기였어요. 선생님이 봤던 축구 경기에서도 굉장히 명경기로 손꼽는 경기 중에 한 경기입니다. 뭐 챔피언스 리그를 떠나서. 자, 그리고 다음으로 자, UEFA 챔피언스 리그 명경기 탑 3.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친숙한 팀이죠. 우리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핫스퍼. 굉장히 이 경기도 선생님 새벽에 일어나서 봤는데 소리 지르고 봤습니다. 잠이 덜 깨는데도 불구하고. 자, 2018-19 시즌 얼마 안 됐습니다. UEFA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 2차전 아약스 대 토트넘 핫스퍼. 홈에서 1대0으로 지고 온 토트넘. 자기 집에서 졌어요. 자기들 경기장에서.
아약스의 홈 경기에서 초반에 골을 먹힙니다. 그리고 전반이 끝나기도 전에 또 먹히면서 합산 스코어 3대 0. 이 경기 두 번째 경기로만 봤을 때는 2대 0이고 세 골이 필요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세 골이 간절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모우라의 만회 골이 터지게 됐고 그 다음 4분 만에 다시 모우라의 만회 골 3대 2로 경기가 끝나나 싶었으나 추가 시간 0초를 남기고 모우라가 극장골로 경기를 3대 1로 뒤집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합산 스코어 3대 3이지만 원정 다득점 원칙으로 결승을 진출하게 되었고요. 결승을 리버풀과 만나지만 우승에는 실패하는 아쉬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기를 놓고 봤던 토트넘의 팬들, 한국의 팬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물론 손흥민이 골을 넣지는 못했고 손흥민이 눈에 띌 만한 활약을 한 건 아니지만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토트넘이라는 팀이 이렇게 극장에서 볼 법한 드라마틱한 이런 장면들을 연출해서 이기고 결승에 진출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기뻐했다는 후문입니다. 자, 마지막 한 경기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자, 0405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입니다. 리버풀 대 AC 밀란 경기였습니다. 자, 경기 시작 1분 만에 말디니 골로 1대 0으로 AC 밀란이 앞서갑니다. 전반 38분 크레스포의 추가골로 2대 0 AC 밀란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전반 43분 크레스포 멀티골로 3대 0으로 암울하게 전반을 끝납니다. 이때 당시에 AC 밀란은 굉장히 강호했습니다. AC 밀란이라는 팀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2000년대 초반에는 세리아 이탈리아 리그가 굉장히 많은 강세를 이루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많은 슈퍼스타들이 AC 밀란이라든지 유벤투스, 라치오, 나폴리, 그다음에 로마, 그다음에 인터밀란 그런 많은 세리아에 있는 이탈리아 리그에 속해 있는 팀에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강호는 가장 강호였던 AC 밀란. AC 밀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호로 손꼽히는 그런 팀이었는데 전반에 리버풀을 3대 0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완전 경기력도 앞서고 골 결정력이라든지 찬스 메이킹이라든지 그런 전술적인 모든 부분에서 다 앞서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3대 0으로 리버풀 압살을 해버리고 후반을 맞이합니다. 후반을 맞이하는 리버풀의 심장이 어떨까요? 굉장히 암울하겠죠. 그러나 이제 리버풀 선수들은 마음을 다잡고 후반을 들어옵니다. 후반 8분 제라드의 헤딩골로 3대 1로 추격을 하고요. 2분 뒤 교체로 들어온 슈미체르의 추격골로 3대 2로 바짝 쫓아갑니다. 그 후 10분 뒤 제라드가 얻은 PK를 알론소가 넣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3대 3으로 동점으로 정규 시간이 마무리가 되고 연장전을 지나 승부차기 끝에 3대 2로 리버풀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 경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스탄불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왜 이스탄불의 기적이라고 하냐? 챔피언스리그 결승이 열린 장소가 터키의 이스탄불이었습니다. 이스탄불 스타디움에서 열렸는데 이때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이제 축구 전문가들 또한. 왜 그랬냐면 리버풀이 진짜 우승을 할 만한 전력도 아니었고 결승까지 갈 만한 그런 멤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리버풀의 심장과도 같은 그런 리버풀의 상징인 제라드라는 선수가 굉장히 선생님도 존경하는 선수입니다. 근데 어떤 마법을 부린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후반 8분 이제 제라드의 골을 넣고 나서 그 이스탄불 구장에 응원 와준 팬들에게 더 응원해달라고 소리를 쳐요. 더 응원해달라고 막 손도 흔들어 보고 계속 골을 넣고 그렇게 제스처를 취합니다. 아마 이 장면을 본 이제 같은 팀원으로서도 뭔가 동기부여가 더욱 생겼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리버풀 챔피언스 리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더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는 학생들은 밑에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댓글 달아서 더 좋은 정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유익한 축구에 관한, 축구를 좀 더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선생님이 이게 녹화를 하다 보면 선생님도 이제 말이 꼬이거나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 어, 많이 양해해서 들어봐 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건강한 모습으로 보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